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스리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조합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상큼하게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롯데웰푸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병 관련 뉴스가 있었죠. 롯데 상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조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롯데 상사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재공시가 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저는 또 좋은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롯데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네, 결국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가 될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식품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료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식품주 중에서도 좀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호재가 맞지만 중요한 이제 어떤 날짜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게 또 공시 전까지는 조금 단기 변동성을 또 만들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네,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중심으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의 한 44%까지 또 이제 늘려나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좀 많이 늘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만큼 중요한 게 사실 또 이제 중국과 인도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은 이런 국가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까지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메리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좀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두 번째 연속 시세를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내일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주로서 하반기에 또 이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 상사와 합병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웰푸드. 자 그리고 위치 그 자리로 봤을 때도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자리가 조금 이제 지켜진다면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PSCI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 지속 가능한 바이오 제약 산업 공급망을 위해서 2013년 미국에서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수 하실까요?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네.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당시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탄력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탄력적으로 상승 나오고 전고점 돌파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살짝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한 2%대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이 이제 과거에 형성을 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최고가가 103만 원대인데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대 소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DMO, 글로벌 CDMO 관련한 좀 모멘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사실 포인트가 이제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죠. 근데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글로벌 CDMO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가 이제 론자라는 기업이고요. 2등이 이제 카탈란트, 그리고 3등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2등인 카탈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이제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전부 다 캐파를 이제는 좀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할당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인 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배제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트랑 우시랑 합치면은 점유율 자체가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CDMO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호황을 맞이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특허가 많이 만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글로벌 의약품 매출 순위를 쭉 매겨보면은 첫 번째가 그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작년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미라도 그렇고 이런 그 특허 만료가 되는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어떤 고성장세를 좀 시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전의 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자체도 그동안에 유지를 해오던 20억 달러 부근을 좀 넘어섰고 2배 가까이 지금 현재 수주를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과거의 어떤 박스권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11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하면 12거래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미 대선과 무관하게 잘 갈 수 있더라는 섹터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쪽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 비만 쪽도 있고 최근에 테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랑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에이블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요. 네, 네.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 좀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좀 시장의 주류를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엔터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이브가 오늘 모처럼 주가 잘 갑니다. BTS가 활동을 안 했는데도 실적이 잘 나와줬다라는 점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는데요. 일단은 이슬이 대표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엔터주가 좀 끝없이 지금 뭐 추락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실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좀 좋게 이제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급락장을 좀 겪으면서 이제 다른 업종과 대비했을 때 어떤 게 좀 잘 버텨줬느냐라고 본다면 이 엔터주가 그 중에서 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7월 31일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왔거나 이 엔터주들이 좀 잘 버텨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급락장이 완전히 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나의 또 대안의 좀 종목이라든지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눌린 원인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뭐 앨범 판매량이 많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 부재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좀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기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월드 투어에 대한 활동량을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벤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상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 투어 활동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극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이벤트가 너무 좀 부재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막 과도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그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그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해외 매출이 또 이제 사상 최초로 또 1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수익이 안 나오는 거지 매출은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 자체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의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이제 그 미니즘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도 좀 있었던 만큼 네. 상당한 좀 과대낙폭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제 시장 마감 후에 뭐 이런 종가 베팅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패닉 장 속에서도 하이브의 주가는 버텨줬습니다. 하반기 긍정적인 모멘트를 다수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엔터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일단은 아닌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일단은 너무 많고요. 최근에 네. 워낙 좀 노이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좀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고 뭐 수급상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추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SM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수익성을 개선을 해나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이 바닥권이라는 그 인식에는 좀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종가 매수의 의견은 갈렸다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좀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업 적자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종가 매수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슬이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은 많이 부진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부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쇼크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 넘게 빠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결국에 이제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저는 좀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투심 자체가 많이 지금 악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돌리기는 이제 단기간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이런 중국발에 대한 어떤 부진이 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좀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소형 중심으로 또 북미 매출 쪽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그럼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또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55%대였는데 최근에는 40몇 %대까지 또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기업들도 결국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높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뭔가 직격탄을 좀 맞았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여파는 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추세라면 내일도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11만 원대를 좀 이탈을 하는지 이 바닥권을 좀 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아모레 퍼시픽 말고도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시장 대비 좋지는 않거든요. 아모레 퍼시픽
퍼시픽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주 전반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다른 기업들 보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한국콜마 그리고 뭐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이제 1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중국발로 인해서 지금 쇼크 때문에 아모레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당분간 이제 아모레에 대한 어떤 투심이 악화가 되어 있을 때 이 수급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기업들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거의 한 전체에서 5%도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쪽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모레가 이제 그 투매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물량이 좀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전체적인 타격이 있었을 거면 오늘 다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쇼크에 대한 부분은 개별 기업에 좀 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아모레 퍼시픽, 중국 시장 내에서의 영업이익이 크게 낮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같은 X를 드셨잖아요. 좀 덧붙여 주실까요? 일단은 저도 아모레 퍼시픽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기업인데 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실적 발표 나서 영업이익 보고 뭐지 했는데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많이 좀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 쪽에서는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앞서서도 해주셨다시피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기존에 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바닥을 잡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래서 북미에 대한 그 코스알엑스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5월달에 네.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알엑스가 이제 북미 매출이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북미 매출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충분히 바닥을 잡고 반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북미 쪽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본다면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렸네요. 이건에도 갈렸는데요. 자,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이런 진단키트 이제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과거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이제 공포를 사람들에게 좀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이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급격하게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뭐 백일해라든지 이런 이제 감염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또 파리올림픽이 또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이제 전염병이 퍼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공포감들도 이런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처럼 막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감염자 수에 좀 민감한 종목군들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감염자 수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상 그때 코로나 때는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초창기 때.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뭔가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단키트주 빼면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볼 종목들은 아니고 좀 이슈에 따른 어떤 테마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한 20%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에 아침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렸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또 들어볼까요? 네,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뭐 5배 이상 늘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워낙에 좀 모멘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는 뭐 뉴스라던가 이벤트성 이슈들 이런 것들에 좀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타성 수급들, 트레이딩성 그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는 테마가 지금 코로나19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를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그 진단키트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었고요. 작년부터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번에 그 미국의 클리아랩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의 코로나 진단키트에만 좀 의존을 하던 매출이 조금 다양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좀 기대감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주의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